예, 안녕하세요.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가족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 어,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합류하는 과정이 있고, 또, 가족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재구조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치료 목표는 구조를 재구조화한다고 말씀을 했고, 위계 구조를 분명하게 다시 확립하면서 경계선을 올바르게 세워주면 치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가족 평가의 4단계 모델로 1단계에서 4단계 그 과정을 보면 1단계에서는 호소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가 있고 2단계에서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그 상호작용을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에 초점을 두어서 과거 문제를 탐색해보고 대안적인 관계 방식을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에서 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 문제를 분리시키기, IP라고 하죠.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런 단계가 1단계고, 상호작용, 문제를 지속시키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호작용을 부각시키는 그런 2단계, 가족 패턴이 뭔가 그것을 탐색해 보는 것이죠. 3단계에서는 이제 과거를 탐색해 보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가지고 오는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그런 단계가 과거 탐색 단계라면 이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를 재정의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로 문제를 열어놓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단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조주의 가족 치료의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 하위 체계, 경계선, 동맹연합, 삼각관계, 가족 생활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가족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치료 기법에는 합류, 실현, 경청, 안내도 만들기, 재구조하기, 몰입하기, 유형성 찾기, 경계선 만들기, 평형 깨뜨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물론 뭐 교재에 자세하게 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너뛰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치료자는 가족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치료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주의는 조금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강도를 또 강하게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할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담자, 가족, 구성원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강도를 조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문제사항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춘기일 때 아무래도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 문제 상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부모의 중년기, 자녀의 사춘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모가 40대, 50대 사이 중년기가 되고 자녀들이 10대에서 20대 사이고 사춘기가 오면 이때 가정의 갈등과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춘기로 예민할 때 가족 구조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어릴 때 상황처럼 부모가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한다. 또 자녀에게
어떤 해주던 뭐 과잉보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사춘기 예민한 때는 혼자 있게 해둔다, 또 대화 상대를 바꾸어 본다,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또 이렇게 틀을 바꾸면서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족 패턴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겠죠.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과 경계선과 힘의 어떤 조절, 이런 부분을 틀을 바꾸어 줄 때에 구조주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또 성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자 입장에서 볼 때 6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가족 구조의 개념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바르게 가진다. 가족 구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가족 구조에 대한 자기의 어떤 평가, 가치관을 가지고 치료자는 내담자를 대해야 되겠다는 거죠. 가족 구조를 나타내는 상호 교류와 그 패턴을 잘 관찰해 본다. 어떤 상호 교류, 주로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이냐, 아니면 아빠와 엄마는 상호 교류가 잘 안 되는가, 여러 가지 패턴을 관찰해 보면 그 가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패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가족이 상호 교류가 잘 된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문제 있는 구조적인 문제 가정은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경계선이 무너져 있다든지, 가족 위계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호 교류와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이 치료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현재 가족 구성원과 가족 환경을 고려해서 이 가족의 이상적인 구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죠. 현재의 가족 환경, 세 가족이다, 식구가 3명이다, 4명이다, 5명이다, 아니면 2명이다. 구성원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이상적인 구조가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것일까? 이것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치료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한편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합류하고 참여하고 가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번째는 가족을 존중하고 확고한 방법을 개입함으로써 변화되기를 원하는 바가 치료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6번째로 구성원을 지원하고 그들이 치료 시간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의 시도와 성공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켜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치료자, 그런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변화는 칭찬과 인정과 수용과 지지를 통해서 항상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끊임없이 언제든지 상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치료자로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 가운데 가장이 남편이 실직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실직은 남편에게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한 상실과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가족 전체에 많은 짐과 스트레스를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무의미감, 또 절망감,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방황하게 되겠죠. 남편이 힘이 없어서 절망할 때에 가족들이 어떤 상호관계와 또 패턴을, 또 가족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 아빠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장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얼마 동안의 그 시간, 다운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특별히 가족들이 아빠의 역할을 아들이 또 맡기도 하고 엄마가 맡기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여행을 보낸다든지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과 패턴을 바꾸어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역할과 어떤 힘, 경계선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어떤 재구조와 새로운 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욱더 건강하게 문제를 만난 가족 구성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작용의 어떤 역할이 구조주의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어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치료 기법에 있어서 먼저 합류를 위한 기법, 유지, 가족 구조를 지각하고 분석할 때 가족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법, 유지해준다 하는 거죠. 가족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추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의 의사소통과 행동 내용을 따라가고 그것을 합류하면서 참여하면서 격려하면서 가족의 의사소통이 어떤 유형으로 나가는지를 추적해보는 그런 것도 한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류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모방,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나 몸짓이나 대화 방식 그런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모방하는 그 기법은 따라하면서 가족들이 치료자가 따라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이상하네. 남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의 패턴이 우리는 몰랐는데 치료자가 우리를 따라하는 것을 볼 때 조금 고쳐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원에서 합류에는 치료자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 유지, 또 추적하는 것, 모방하는 것,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족 구조를 확인하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는 관찰, 치료실에 앉아있는 위치가 어떠냐, 치료실에 앉아있는 그 위치, 아빠의 위치, 엄마의 위치, 자녀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힘과 균형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치료자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가족 구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마다 특이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의 통제를 받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면서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이렇게 통제를 받는 그런 가족 패턴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경계선, 위계구조 또 여러 가지 가족이 갖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분명히 그들만 가족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면 치료자는 그것을 고쳐주고 약간씩 변화만 주어도 상당한 변화의 어떤 시작을 동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1년 가족 상호작용을 치료실에서 실제로 행동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연기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면서 그들이 집에서도 그들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해보도록 가족 구조를 틀을 바꾸어 본다. 또 경계선을 바꾸어 본다. 또 어떤 구조나 어떤 법칙을 또 바꾸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지도, 가족의 상호작용 구조를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서 변화 과정을 평가하거나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어떻게 앉아 있고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아빠의 자리 여기, 엄마의 자리 여기, 또 자녀의 자리 이쪽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화살표라든지 뭐 덤선이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재구조화 기법이 있는데 긴장고조 기법, 치료자가 가족의 평소 의사소통 방식을 방해하거나 또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면화하면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기법. 긴장을 고조시키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족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만들고 표면화시켜서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면화시켜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전체가 자기들의 문제를 통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긴장 고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상 활용 기법, 정상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을 과장해 보기.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떤 독재적인 말을 했을 때 치료자는 더 크게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과장해 보면 이것이 문제구나 하고 깨닫겠죠. 정상에 또 무관심하고 새로운 정상으로 또 바꿔보고 이동해보고 정상에 대해서 제 명의 이름을 붙여주기. 정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이거는 아빠의 뭐뭐, 엄마의 뭐뭐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그 행동을 문제 행동, 바꿔야 할 행동,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행동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제 명명,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과제 부가 가족의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영역을 지적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숙제를 내주는 거죠. 숙제를 내줌으로 인해서 가족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어떤 자리를 새롭게 차지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을 틀을 바꿔준다. 재구조화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 연구가 있는데 조선족 아내의 가게도 이렇게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 왔던 여성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사항을 잘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구조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평가하고 또 나름대로 한번 이해하면서 구조주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학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